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분들, 그로 인해서 트라우마로 지금까지도 일상적인 생활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상처들을 좀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상담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상담사니까 그렇게 쉽게 우리한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역시도 학창시절 왕따도 당해봤고, 심지어는 왕따를 당하다 못해서 왕따를 당하느니 차라리 잤다가 낫겠다 싶어서 혼자서 잤다가 돼서 그 고립된 학창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좀 너무 일찍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있긴 하는데, 저보다 3-4살 많은 이제 주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임이 나를 왕따시키고 선생님들을 끼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운영에 차질이 있었고, 그리고 손해도 보고 피해도 봤던 그런 이제 안타깝고 좀 속상하고 상처받았던 일들도 있었고, 이제 학원이 너무 이제 치가 떨리고 정 떨어지고 싫어서 이제 회사로 들어갔는데, 학원 생활만 하다가 회사로 들어가서 보니까 회사 업무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서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한참 일하다가 보면은 사무실이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용해서 이렇게 두리번 해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어디 갔지 하고 이제 탕비실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남자 직원들, 여자 직원들이 몰래 사가지고 온 간식을 이제 자기네들끼리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제가 들어가면은 어디 갔었어? 찾았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뭐 심정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그냥 삶이 그냥 날카로운 칼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일을 모르니까 혼자서 야근을 하다 보면은 부장님이 한 8시쯤 되면은 매일매일 직통으로 전화 오는 거예요. 뭐 하냐? 그래서 일한다고 하면 나와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자기 부서 직원이니까 챙겨주나 싶어서 고마웠었는데, 나중에는 이 저녁 때 전화를 해서 제가 일한다고 이제 거절을 하면은 그 다음날 업무로 이제 갈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학원을 말아먹었지, 뭐 너 그 머리로 대학 나왔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일은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너 빡대가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뭐 부모 얘기도 막 끄집어내고, 뭐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막 수치감도 들게 하고,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막 사람을 무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김없이 그 저녁 때는 또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뭐하냐, 나와라.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제 좀 치근덕거리고 막 성희롱도 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연애를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진실된 사랑, 뭐 이제 좀 진지한 이제 그런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몸만 바라는 그런 남자들만 꼬이게 되거나, 아니면은 뒤통수도 맞아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피해 의식이 엄청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노에 대한 이 감정도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감정이 막 폭발을 해버리는 사람도 돼버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 해결되지 못하니까는 이제 심한 우울증도 오고, 우울증이 오면서 무기력감도 오고, 무기력해지니까 삶에 대한 의미, 가치가 없어지면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사람도 돼버리더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극복이 가능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의 상처가 왜 힘드냐, 왜 지금까지도 아프냐, 이 마음의 상처가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자꾸 떠오르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냥 그때 그 일이 떠오르는 거야. 그 인간이 왜 이렇게 날 이렇게 괴롭혔지? 왜 이렇게 날 무시한 거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막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뭘 해도, 길을 가다가도 그냥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확 떠오르면서 그냥 나의 감정이 확 가라앉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듯 내가 원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강박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이제 강박증에 이제 해당되기도 하는데, 뇌에 생각하는 그 영역이 과잉 활성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나는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상처, 이 트라우마로 인한 이 강박적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영원히 이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에서 해결,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강박적 사고가 얼마나 우리를 위험, 그리고 힘들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과거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거죠. 나는 지금 현재, 이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과거의 사람으로 계속 과거의 생각만 떠오르고 과거의 감정으로 지금의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는 현실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현실적인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힘들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거죠. 예전에 과거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 강박적인 사고로 인해서 자꾸 떠오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생각들을 내가 멈추지 못하니까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두 번째는 이 강박적 사고는 계속 눈덩이에 불어나듯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점점점 커져간다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감정으로 인해서 키워진 이 감정이 힘든 거거든요. 이 생각이. 그래서 길거리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그때 그 탕비실에서 지네들끼리 떡볶이 먹으면서 나를 그렇게 비웃었었던 그 사람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이지는 않는데 어디서 들리는 그냥 웃음소리마저도 나를 비웃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으로 내가 점점점 뭔가 부풀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없어진 그냥 나의 생각으로만 부풀려진 상황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피해 의식이 강한 사람도 되지만은 이제 망상까지도 오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망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감정도 점점점 커져가면서 처음에는 불안하고 긴장됐던 감정들이 나중에는 공포스러운 감정으로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박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런 강박적 사고로 인해서 내가 계속 떠오르고 느껴지고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나의 그 고통과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되돌려주고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화를 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던 사람에게 내가 화를 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감정에 대해서 내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나한테 화살을 쏘면서 나를 학대하고 있어요. 그치, 내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살았지. 내가 원래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하찮은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학대를 하고 자기를 못난 사람 취급을 하고 자기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화를 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나를 돌봐주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러한 감정에 대한 화를 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내 감정에 쓰레기통이 돼버렸더라고요. 내가 쏟아내는 이 부정적인 이 분노의 감정들을 이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결국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옛날에 받았던 그 고통, 그것을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가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강박적인 사고는 우리가 반드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세상을 믿지를 못하고 나는 나 자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관적이고 그리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두지도 못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는 폐인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심리적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혼자 완전히 다 차단하고 살아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인간 말종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박적인 사고, 왜 마음의 상처 그리고 상처로 인한
그 트라우마,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이 강박적인 사고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강박적인 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병원을 다니고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상담사를 만난다고 한들 내가 그 강박적 사고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나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나는 늘 이 반복적인 사고와 감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강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스톱, 두 번째는 어게인, 멈춤, 다시. 이것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정말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다 라는 마음으로 연습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돼요. 스톱은 뭐냐면, 강박적인 사고는 계속 떠오르는 그 생각이에요. 계속 떠오르는 그 생각 때문에 느껴지는 그 감정이거든요. 그 인간이 나한테 왜 그랬지? 왜 나만 그렇게 못 살게 군 거지? 왜 나한테? 왜 하필이면 나냐고? 라는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다가도 그 생각이 떠오르면은 나는 그 옛날에 그 상처받았던 그 시기로 다시 곤두박질 치면서 내리막길로 꽂히고 직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는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스톱! 나는 멈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라면서 멈추셔야 돼요. 이 멈춤을 못하면은 나는 이 강박적 사고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게인을 해주시면 돼요. 뭐를? 지금의 내 일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을 다시 하는 거고, 내가 가던 길 다시 가는 거고, 내가 만나던 사람 다시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언젠가는 내가 그 상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상처를 다시 마주한다는 것은 나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그 마주한다는 것은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의 나를 마주해 보라는 거죠.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우리는 한번 반드시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로 인해서 폐인이 되고 심리적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괴물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건강한 삶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를 합리화시킨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나를 연민하는 건 낫겠죠. 내가 너무 안쓰럽고, 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손잡아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는 건 좋은데, 나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상처받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래서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로 나를 자꾸 주저앉게 하고 억누르고 나를 억압하는, 그리고 나를 현실에서 도피하고 회피하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용기를 위해서 내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도망가려고만 해요. 무서우니까. 하지만 그 무서움 속에 나는 영원히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리화가 아니라 그 합리화를 이제는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렇게 강박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와요. 떠오르니까. 근데 그렇게 떠오를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심한 우울증이 한 번씩 오면은, 짧으면은 한 3, 4주, 아니면 길면은 막 몇 달씩 가요. 그러면은 약으로도 해결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겨우 우울증에서 조금 이제 벗어났다 싶어서 좀 숨 좀 돌리려고 하면 다시 우울증으로 빠져들고, 그러면은 그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그 감이 올 때마다 저는 미친 듯이 정말
약을 먹듯이 운동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리고 요가를 통해서 자꾸 내 호흡을 느끼고 내가 생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런 강박적 사고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런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전환하고 행동을 전환하고 이 상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취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왜 나한테 그랬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거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만 그런 거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떠오를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책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자꾸 전환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질문에 나 스스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도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 마녀의 하루 중 5분은 나를 한번 좀, 나 자신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그 몇 년, 몇십 년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본다면, 나도 한 번은 웃을 수 있는 사람, 나도 한 번은 행복이란 걸 느낄 수 있는 사람, 나도 한 번은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방치했던, 그동안 그렇게 나 몰라라 내버리고 살았던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쩌면 타인의 도움이 아니라 나 자신의 도움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아팠지만 이 아픔을 우리 조금만 더 극복해보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보자고요. 지금은 일어나기도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걷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걷다 보면은 뛸 수도 있고, 뛰다 보면은 내가 마음껏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정말 나다운 사람, 나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픔은 이제는 내가 감당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좀 성숙하고 좀 더 어른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